이 항공기. 음. 자, 여러분, 현재 진행하고 있는 자기장 계산하고, 자기장에서의 힘, 그 자기장에서의 뭐 토크, 뭐 이런 얘기를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그죠? 제가 얘기할 때 잠깐 외운다 생각하지 말고 이해를 한다 생각하고 제가 잠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한번. 우리가 전기장 얘기할 때는 어떤 전하가 있다. 이 전하가 전기장을 만들어내기도 하죠. 그죠? 그 다음에 이 전하가 있다. 그랬을 때 이 전하 힘을 받으면 가만히 있는데 인력을 받는다거나 멀어진다거나 하면 그 전기장이 있다라고 판단하는 하나의 센서로서도 작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스로도 작용하고 그다음에 센스로도 작용하니까 우리가 어떤 이 전하는 전기장의 소스이자 전기장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하나의 어, 근거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기장도 이제 이거에 해당되는 게 뭐가 있냐면 자기장도 전하의 이제 이 움직임, 전하의 움직임 가지고 똑같이 이 전기장의 전하에 해당되는 거를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 전하가 움직이는 거를 갖고 놓으면 얘가 움직인다 그랬을 때 얘가 힘을 받으면 자기장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 자기장은 뭐냐면 그 전하가 있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전기장이 있는 거죠. 근데 전기장이 있는데 전기장으로 설명되지 않는 그런 추가의 힘이 뭐냐? 그 추가의 힘을 주는 게 뭐냐? 그랬을 때 걔가 자기장이란 거거든요. 그래서 로렌츠 힘이라 그랬을 때 전하가 움직이는 속도로 주어져 있을 때 얘가 힘을 받으면 여기에 수직인 자기장이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얘기할 때 Q에다가 이 Q가 흘러가는 속도 U를 곱을 게 어떤 전하가 흘러가니까 전류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전기장에서의 전하처럼 자기장에서의 전류소, 작은 전류소가 바로 자기장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 자기장이 있다라는 판별을 할 수 있는 좋은 어, 소스이자 그다음에 센싱하는 게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이 로렌츠 힘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힘은 전기장과 그리고 이 전기장이 움직이는 속도에 자기장을 고블한 방향으로 힘이 걸리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 요거에 대한 어, 언급을 제가 하나 덜 한 게 뭐였냐면 이 자기장에 걸리는 거는 움직임의 곱하기 벡터 외적이니까 자기장이 걸려 있는데 그 흘러가는 방향에 움직이는 방향에 수직으로 힘이 가해지죠. 수직으로 가해진다는 얘기는 우리가 어떤 힘이 일을 하려 그러면 그 힘에 받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이 자기장은 실제 움직이는 방향에 수직으로 힘을 가하기 때문에 일을 하진 않습니다. 일을 하진 않지만 그 힘을 작동하는 우리가 할 때 이 힘은 Fm이 이렇게 질량에다가 속도의 시간에 대한 변화 이렇게 해서 힘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얘기를 했었고요. 이때 이제 대칭성을 얘기할 때 이 필드는 우리가 일렉트릭 필드 인텐시티다 얘기를 하고 그다음 B 필드는 이렇게 이제 똑같이 생각하게 되면 마그네틱 필드 인텐시티가 돼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B 필드는 우리가 추후에 나올 어, 그 이제 그 마그네틱 플럭스 덴시티에 해당되는 값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대칭성을 전기장과 그다음에 자기장을 얘기할 때 전기장에서는 쿨롬 법칙인데 이거는 뭐냐면 전하가 분포하고 있으면 전기장 계산할 수 있는 쿨롬 법칙 이렇게 주어졌었죠. 그죠? 4파 입실론 제로분의 1에 인테그랄에 볼륨 차지 덴시티일 때 로 V에 R 벡터 마이너스 R 프라임 벡터의 전체의 3성분의
R 벡터 마이너스 R 프라임이다. 이렇게 이제 전기장을 구했었고, 이런 콜롬 법칙에 유사하게 비오 사바르티 법칙이라 그래서 I 딜 프라임에 곱하기에 똑같이 R 벡터 마이너스 R 프라임 벡터의 삼성 R 벡터 마이너스 R 프라임 이렇게 주어져서 이게 벡터 관점에서 굉장히 방향을 생각하기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더 계산하기 어렵다라는 거였습니다. 콜롬 법칙과 비오 사바르티 법칙이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 가우스 법칙, 이게 대칭성이 있을 때, 전하분포가 대칭성이 있을 때 전기장을 구하는 좋은 방법인데, 이게 똑같이 자기장 구할 때도 그런 암페어 법칙을 써서 어떤 거를 감싸는 클로즈드 서피스 부분인데요. 여기 이제 그 질문 제가 게시판에 이제 질문을 제가 어제 봤는데 밤에 시간에 바로 답을 못했는데 질문이 있었습니다. 여기 있었나? 음, 여기 질문인데요. 여기 보면 조금 이 질문이 글자 보입니까, 여러분? 좀 작은데, 왜냐하면 우리 박성민 학생이 이제 질문했는데, 닫힌 면적분을 할 경우에는 라운드 인테그랄, 그러면 항상 S는 B 볼륨, 편비분을 의미할 때 S여야 하나요? 어떤 부피체의 겉표면이어야 하나요? 되어 있는데, 닫힌 면적분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를 감싸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해보면 어떤 볼륨이 있으면 제가 여러분 한번 봅시다. 여기 스피커가 있죠, 그죠? 그 스피커가 있으면 이걸 감싸고 있잖아요, 그죠? 감싸고 있으면 여기에 표면에서 나오는 방향이 다 서피스죠, 그죠? 그죠? 이건 하나의 오픈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볼륨을 가지는 그런 닫힌 어, 볼륨 적분입니다. 그래서 클로스 서피스인 경우는 이제 보는 것처럼 이런 볼륨에 대해서 바꿔서 이 속에 있는 거, 그러니까 닫혀져 있다는 얘기는 그 안을 채우는 볼륨이 있다는 거고, 그 볼륨에 대한 적분으로 우리가 바꿔서 생각할 수 있다 하는 게 우리가 다이버전스 티어렘이었죠. 뭐냐면 어떤 부피 속에 있는 거를 쫙 다 합치면 얘 양은 그 표면을 통해서 나오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건데, 바꿔 생각하면 여러분 캔 커피가 있으면 캔에 있나 없나, 뭐가 있나 없나를 알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캔에 커피가 있다 없다 라는 거 알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게 원래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 흔들어 보면 되겠죠. 소리가 나네. 그래도 되겠죠.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 한 사람 서로 하면 되겠다. 열어서 부어보면 된다. 예. 자, 그럼 여러분 생각해보면 어떤 설버가 들어있나 안 들어있나 이런 게 있을 때 지금 무게를 재봐도 좋고 비웠을 때와 사실 재봐도 좋고 그 볼륨에 대한 무게로 바꿔가지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안에 들어있다 안 들어있다 하는 거를 이제 또 좋은 방법이 이렇게 부어서 마셔보면 안에 있으면 나오고 없으면 안 나올 거잖아요. 그죠? 그럼 얼마나 되느냐? 자, 그랬을 때는 부어서 마실 때 얘가 단위 시간도 흘러나오는 양을 쭉 다 마셔버리면 이 속에 1리터가 들어있었네. 2리터가 들어있었는데 이걸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클로즈드 서피스에서 서피스 인테그를 할 때 이 볼륨, 그 속에는 볼륨과 표면에서 나오는 서피스를 다 더한 요 값은 항상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보면 기본적으로 볼륨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 클로즈 서피스를 얘기할 겁니다. 닫혀 있다는 얘기 자체가 이미 엔드가 바운더리가 없이 얘가 딱 서로 붙었다는 거거든요. 붙어도 바운더리가 있는데 종이가 있으면 종이가 바운더리가 있잖아요, 그죠? 이걸 잘 붙이면 바운더리 없어지잖아요, 그죠? 양 끝으로 바운더리 없어지는 것 자체가 이미 볼륨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 볼륨을 갖는 체의 겉표면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럼 여기에서도 한 가지 생각해보면 도너츠 같은 경우는 중간에 비어 있죠. 도너츠 같은 경우는 중간에 비어 있습니다. 이렇게 토로스 형태로 도너츠가 있으면 그 도너츠는 안쪽에인 경우는 그 방향이 또 다 다를 거다라는 겁니다. 이런
클로즈 서피스에 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 닫혀진 개의 어떤 H의 그래 둘러싼 요거는 이 내부에 이제 흘러가는 전류와 같다라는 것을 이제 암페어 법칙이 가우스 법칙하고 연결되는 부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칭성이 굉장히 이제 우리가 많이 쓰는 그 텀이라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그 지난번에 얘기할 때 요 부분 여러분 헷갈릴 수 있는데 전류소라는 것은 I에다가 DL 그 I에다가 그 조그만 전류가 흐르는 보면 전류가 흐르는데 요 DL을 넣어준 거는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는가를 얘기하죠, 그죠? 어느 방 흘러가는데 이거 생각해 보면 I의 DL이다. I가 여러분 그 생각해 보면 그 전류는 어떻게 정의됩니까, 여러분? 식에서 전류는 어떻게 보통 정의되죠? 회로에서 회로에서 어떻게 정의되죠? 이게 뭐야? DQ의 DT죠. 예. 이게 I가 DQ의 DT입니다. 그러면 DQ의 DT네. 그러면 여기에 이 DQ가 흘러간 거리를 DL로 보면, DQ 바 DT니까 그냥 살짝 생각만 해봐도 앞에 DQ 놔두고 DT를 밑으로 보내면 DT분의 DL이니까 그건 속도가 되죠. 생각해보면. DQ가 간 속도가 되니까 IDL이나, 요거에 DQ, DT. I를, 이렇게 생각해보면, I를 DQ, DT를 생각해보면, DQ, DT를 DL로 해보면 살짝 바꿔서 DQ하고 DL, DT 하면 요 속도가 돼요. U죠, 그죠? DQ라는 차지가 U만큼 흘러가는 속도가 되니까 결국 앞에서 얘기했던 우리가 Q에다가 U를 그 전류 소다라는 게 연결이 되죠, 그죠? 그래서 IDL이 이제 DQ, QU하고 연결이 되고, 이 I를 줄로 표현했는데, 줄이 아니라 면으로 지나갈 때는, 생각해보면, 이 폭이 DW고, 그 다음에 이 길이가 DL이다. 라고 생각해보면, 이제, 이걸로 흘러가는 게, 단위, 그 폭을 W라고 그랬을 때 이거를 K라고 표현하면 그 단위 폭당 여기 보면 단위 폭당 흘러가는 전류를 K라고 생각해 보면 여러분 생각해 보면 I DL이었는데 DL에다가 요 폭을 K 곱하기 DW가 I인데 요 K를 밖으로 빼면 K를 빼고 요 DW D를 하게 되면 이게 이 전류가 지나가는 면입니다. 이 면이니까 이게 DS 면적이 되고 전류 흘러가는 그 표면에 그 흘러가는 면 있죠. 그 DS를 하고 앞에서 IDL에서는 벡터가 방향을 표시하는 게 DL에 표시되어 있는데 표면에 지나갈 때에는 요 K의 단위 폭당 흘러가는 전류를 이제 K라고 표현하고 이거에 벡터를 해서 흘러가는 전류를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DW하고 DL은 여기에 전류 흘러가는 면적이니까 K에 DS를 하고 이제 K에다가 벡터 전류 흘러가는 방향을 표현해서 서피스 커런트로 표현합니다. 자, 이거 보면 이 DS가 예전에 얘기했던 DS와 좀 다른 건 뭐냐면 예전에는 우리 정의장 얘기할 때는 이 표면에 대해 수직으로 나오는 방향의 면적 법선 벡터라는 걸 정의했었죠. 근데 지금은 전류가 흘러가는 방향이니까 전류 흘러가는 방향을 표현할 때 이 K로 하고 이 DS 면적에는 그런 방향이 없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K 벡터 DS를 이제 서피스 커런트라 그러고 그 K에 전류 흘러가는 DL의 벡터를 방향을 표현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서피스가 아니라 이렇게 이제 볼륨에 흘러갈 때는 이렇게 이제 두께가 생기는 거죠. 두께가 생기면 그 단위 면적당 흘러간 전류가 이제 J가 되니까 여기에 이제 J 곱하기 DWDT가 전류가 됩니다. 그래서 J에다가 이제 요 DWDT L을 합쳐가지고 볼륨 DV로 표현해서 그 단위 면적당 요 단면에 흘러가는 전류 밀도를 J로 표현하고 DV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기억하기 좋게 한다 그러면 IDL이 1차원 전류 흘러가는 방향의 길이 성분인데 전류 흘러가는 방향, 수직인 방향의 이
폭을 해주면서 그 면적을 해주고 길이 차원 하나 더 추가시켜주면서 길이 차 나눠주고 단위 폭당 흘러가는 전류 K로 표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께를 표현하면서 여기 단위 요 면적당 흘러가는 전류 밀도를 J 그래서 그 I는 암페어가 차원이고요. K는 암페어 퍼 메타가 차원이고 그다음 J는 암페어 퍼 메타 제곱이 차원입니다. 그러면서 이 뒷부분에 우리가 길이, 면적, 볼륨으로 같이 늘어난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얘가 전부 다 전류 포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그 전기 밀도 이런 거 얘기할 이 힘을 받는 거 얘기할 때 지난번 쿨롬 법칙의 다른 부분은 이제 이렇게 그 전류소 사이에 받는 힘을 하나의 전류소가 만드는 자기장하고 이 자기장 속에 이 전류소가 받는 힘을 로렌츠 힘으로 해서 지난 시간에 이렇게 쭉 유도를 해서 이렇게 힘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류 두 서킷이 있을 때 둘 사이에 받는 힘은 둘 사이 흐르는 전류에 비례하고 4파이분의 μ 제로고 이렇게 DL1, DL2 뭐 이렇게 해서 하고 이때 이제 토크라고도 계산을 했었고요. 이렇게 커런트 루프가 있으면 힘을 받는 이런 그 얘기도 지난 시간에 했었습니다. 이렇게 자기장과 전기장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했는데요. 여기 화면 안 나타나네. 예, 이렇게 지금 되게 이거 안 나타나지? 예. 여기 자기장에 대한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을 제가 얘기를 한 거고요. 마그네틱 필 토크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 했는데요. 제가 이제 지난 시간 마지막에 할 때, 뒷부분에 이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뭐냐면, 어떤 마그네틱 다이폴 모멘트를 이제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쭉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이 화면이 안 나가고 잠깐만요. 예, 보면 이게 중요한 하나의 테마로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제가 마그네틱 다이폴 모멘트란 거는 전류가 흐르는 조그만 루프라 그랬죠, 그죠? 조그만 루프라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다이폴이라는 게 결국 다이가 있는데 폴이라는 극이죠, 그죠? 일렉트릭 다이폴 모멘트에서는 플러스와 마이너스였고요. 그 다음에 마그네틱에서는 N과 S인데 여기 N과 S일 때 이렇게 작은 전류 흐르는 루프가 있으면 N과 S 생기면서 임의의 위치에서의 자기장을 구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계산이 좀 까다로워 보이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이렇게 요거는 중요하니까 여러분 이 문제는 좀 따로 좀 집중적으로 보면 좋겠거든요. 연결되는 부분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작은 커런트 루프가 있다 그랬을 때 임의의 위치에서의 자기장이다. 그랬을 때 그냥 구해도 되긴 하지만 제가 벡터 포텐셜이라는 거를 이렇게 좀 간단한 식으로 주어지니까 여기에서 이제 4파이분의 μ0에 흘러가는 전류 I로 표현하고 전류가 흘러가는 루프 위치를 dl 프라임 이렇게 돌아가는 XY 평면상에서 이렇게 전류 흘러가는 요 위치를 dl 프라임 하고 R 벡터 마이너스 R 프라임은 이 R 벡터는 내가 필드를 알고 싶은 곳의 위치이고 R 프라임은 전류가 흘러가는 요 위치를 R 프라임으로 표현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클로즈드잖아요, 그죠? 이 클로즈드 표현은 얘가 한 바퀴 돌아야 되니까 한 바퀴를 돌아가면서 이 변이에 대해서 다 계산한다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필드 포인트하고 소스 포인트를 해서 이렇게 이제 극좌표기를 표현해서 쭉 계산했을 때 이제 요 근사적으로 하게 되면 이런 A 벡터라는 것이 마그네틱 벡터 포텐셜, 포텐셜이라는 것을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 그랬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커를 구하게 되면 마그네틱 벡터 포텐셜의 커를 구하게 되면 이제 비필드다. 라는 거를 지난 시간에 해줬습니다. 그래서 하고 여기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이게 이제 동그라미 전류 흐르는 요 루프가 생각해 보면 전류가 이렇게 돌고 있다 이런 것들을
원자핵 속에 들어가 보면 원자핵 속에 들어가 보면 원자핵 주위를 전자 돌고 있잖아요, 그죠? 얘도 조그만 전류다라고 생각해 보면 빈 공간이 아니라 물질이 있다. 그랬을 때 이 빈 공간에 돌고 있는 이 전류를 물질이 있기만 해도 사실은 그 안에 전류가 돌고 있는 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매질에 대한 영향을 어떻게 볼 것이냐 그랬을 때 바로 이 결과를 차용하는 거죠. 그래 조그만 놓고 막 굉장히 무수히 많은 전류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 A 벡터라는 걸 이제 이거 계산할 때 A 벡터 생각하고 요건 디펠트를 구했었는데 이런 물질에 대한 거를 이제 요거를 다 기여를 해서 얘를 이제 다 어떤 특정한 볼륨에 이런 물질이 해당되는 거를 싹 다 더했는 거를 우리가 마그네타이제이션이라는 걸로 이제 우리 바꿔서 생각하는데 요거는 특정한 볼륨에서 폴라리제이션이라는 걸로 생각했던 원자핵, 그러니까 원자에 대한 존재, 요래 표현하고 그 다음에 일렉트릭 필드 계산했던 것처럼 특정한 볼륨에 대해서 마그네타이제이션을 이제 조그만 원자 하나하나 이거거든요. 얘를 다 합해서 평균적으로 있는 M으로 표현해서 이렇게 했었고 물질 속에서는 이런 그 스핀 앵귤러 모멘텀이나 그다음에 스페이스에 관련된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이나 돌고 있는 거, 혹은 자전하고 있는 거 얘들이 다 마그네타이제이션으로 요 조그만 시그마에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넣어서 이제 이 A 벡터를 이렇게 계산했었고 이 A 벡터가 이렇게 되는데 요거를 이제 표현을 해보니까 A 벡터가 이렇게 표현되는데 얘를 이제 마그네타이제이션으로 바꿔가지고 이 스몰 m을 이제 인테그랄 형태로 이렇게 표현하게 되고 이 인테그랄 폼을 이제 요 제가 벡터 아이덴티티를 써서 바꿔보니까 이런 식으로 변환이 된 겁니다. 변환이 됐는데 이 A 벡터가 어떤 특정한 위치에서 그리고 소스가 있는 특정한 위치에 소스가 있는 그걸 바꿨을 때 식이 최종적으로 이렇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볼륨에 대한 어떤 앞에 값, 그다음에 표면에 대한 앞에 값이 되는데 이 볼륨에 대한 앞에 값은 요거는 전류소 JdV'이고 서피스에 대한 앞에 값은 요 표면의 면적에 대한 서피스 커런트 서로 바꿔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여기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물질이 있다라는 거를 이제 그 물질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 전류가 안 흘러도 그 물질 덕분에 어떤 볼륨 커런트 덴시티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고 서피스 커런트 덴시티가 있는 것처럼 바꿔 생각할 수 있고 그래서 요거를 이제 JB하고 KB로 표현해서 이 바운드 되어 있는 이 애톰 속에 있는 커런트의 이퀴블런트한 커런트, 볼륨 커런트, 다음에 이퀴블런트 서피스 커런트로 표현해서 얘를 가지고 이제 프리 스페이스에서는 얘가 당연히 애톰이 없으니까 0이 되고 머티리얼일 때는 이게 M이 0이 아니니까 얘를 가지고 이제 얘를 표현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게 컬 M이 실제 물질에서 있는 그 마그네타이제이션을 이제 하나의 커런트로 생각할 수 있다고 그랬으니까 이게 이제 예전에 얘기했던 그 커런트가 추가되는 거죠. 뭐냐면 여기 이제 어 뭐냐면 원래는 이제 컬 뮤 제로분의 b가 j라는 요 식을 썼었는데요. 여기에 JB가 들어가는 거죠. 물질이 있음으로 해서 머티리얼이 있으니까 요 JB를 넣으면 요걸 가지고 출발한 겁니다. 그래서 J 더하기 컬 M이 이런 형태가 되니까 컬에 이제 물질이 있을 때의 자기장에 대한 식이 M에 요게 이제 J다 라고 되고 얘를 이제 H로 표현한 거죠. 컬 H는 J다 그랬을 때 이 뮤 제로분의 B 필드 마이너스 M은 H다. 그래서 물질에 대한 영향을 표현해서 B는 H 더하기 뮤 M의 전체 뮤 제로로 표현하게 되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B를 뮤의 H다라고 이렇게 제가 쓴다 그랬었죠, 그죠? 그리고 이제 뮤 H인데 이것은 뮤 제로 플러스 뮤 제로의 뮤 R에 이게 H가 되고요.
이제 이게 이제 뮤 제로의 1 플러스 뮤 R의 H인데 이 H가 이제 뮤 제로 뮤 R의 H가 M인 이런 관계를 우리가 생각해서 이게 물질이 있는 경우를 그 이런 실제 작은 그런 전류소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거를 이제 그림을 표현하게 되면 이제 어, 여기 안 들어가네. 예, 이게 되면, 그래서 여기에 물질이 있다, 어느 속에 물질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여기 작은 원자들이 쫙 있고요. 이 원자들이 확대를 해보면, 그 플러스 위를 전자가 돌고 있는, 일렉트론이 돌고 있어서 전류 루프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수많은 전류 루프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수많은 전류 루프가 이렇게 돌고 있는 얘에 의해서 이쪽에 자기장을 또 추가하게 되고 얘에서 자기를 추가하게 되고 자기를 추가하게 되고 해서 이제 물질이 있다 하는 거를 수많은 작은 전류소에 의해서 특정 위치에 자기장으로 영향을 미친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자기장에 대한 여러분 처음 요게 좀 익숙치 않은 잘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 이거 화면 안 뜨네. 어, 잠깐만요. 음. 여기까지 혹시 여러분 질문 있을까요? 네, 여기 보면, 이제 나왔다. 네, 네. 자, 그래서 여기에 어떤 물질에 대한 영향을 우리가 보는 부분인데요. 어, 그래서 이제 이거를 볼 때 어떤 물질이 있으면 이제 그, 어, 제가 이 비필드가 앞에 쓰였을 때 뮤 제로의 1 플러스 카이 m 아까 잘못 썼습니다. h에 이게 이제 뮤 r입니다. 뮤 r이고 이 m은 뮤 제로의 카이 어, 아, 뮤 제로 안 쓰고 카이 m의 h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 마그네타이제이션은 아무래도 이렇게 여러분 생각해 보면 조그만 원자 핵 주위에 전자가 이렇게 돌고 있으면 이렇게 돌고 있다. 그럼 요거를 바꿨으면 요 방향의 전류가 흐르는 작은 다이폴 모멘트를 생각할 수 있고요. 요거는 이제 이 방향입니다. 이 방향이 아래 방향입니다. 전류가 흘러가는 방향이 아래 방향인데 전류소가 이렇게 조그만 것들이 많이 모여 있다 그랬을 때 얘가 만약에 같은 방향으로 다 흐르고 있으면 잘 정렬이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저기서 이 방향, 이 방향, 이 방향. 그럼 앞으로는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잘 정렬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이게 이제 하나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이래 돼 있으니 합치면 얘가 평균적으로 취했을 때 m이 0이 될 수도 있겠죠, 그죠? 있는데 이게 이제 m이 잘 정렬되어 있으면 0이 아닙니다. 잘 정렬되어 있는 경우 외부 자기장에 의해서 잘 정렬되는 정도가 이 m으로 이제 표현할 때 서세터빌리티, 마그네틱 서세터빌리티라는 걸로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요거를 얘기할 때 이제 이게 만약에 m이 0이다. 그러면 외부 자기장을 아무리 걸어도 정렬되는 게 없죠. 그죠? 그러면 이때는 이제 넌 마그네틱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마그네틱 필드에 대해서 전혀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외부 자기를 걸어도 얘가 0이니까 마그네타이제이션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때는 이게 0이니까 뮤 r이 1입니다. 뮤 r이 0입니다. 뮤 r이 뮤 r이 1입니다. 왜냐하면 KM이 0이니까 1 플러스 KM이 뮤 r이니까 뮤 r이 0일 때는 그냥 뮤 제로와 같죠, 그죠? 뮤가 뮤 제로 같습니다. 이때는 진공이죠, 백큐옴 같이.
백혈 같이 아무것도 없는 혹은 물질이 있다 하더라도 이제 반응이 없는 경우 우리가 non-magnetic이라 그러고요. 이게 이제 외부 자기장이 확 생겼을 때 여러분 그 자기장이 확 생기면 그 전류가 확 흘러가지고 자기장의 크기가 바뀌는 거를 막으려는 방향에 전류가 흐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가 렌츠의 법칙이라 그래서 외부에서 자기장이 딱 걸렸을 때 자기장이 확 증가하려 그러면 증가하지 않는 방향을 막고 그럴 때는 이 자기장의 외부 자기장에 대해서 반대로 이 내부적으로 자기장을 만들어내어서 외부 자기장을 캔슬하는 방향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 카엠이 이제 그 0보다 적습니다. 그래서 M 벡터는 카이 M의 H다 그랬을 때 얘가 0보다 적으니까 외부 자기장이 딱 생겼을 때 이게 마이너스가 되면서 이게 거꾸로 그 매질에 의한 자기장 세기가 반대로 되면서 이게 이제 자기장을 줄여주는 그래 가지고 우리가 이런 경우를 다이아 마그네틱이라고 합니다. 반대 다이아 마그네틱입니다. 다이아는 서로 다이아는 대각선, 우리 다이아고널 하면 대각선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대각선인데, 그러니까 외부 장애는 딱 걸렸는데 내부에서 반발해서 반대 방향으로 물질에 의한 원자에 의한 자기장을 마그네타이제이션을 반대로 해주는 경우를 이제 다이아 마그네틱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다이아 마그네틱이 되면 외부에서 봤을 때 자기장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갈 겁니다. 이 경우는 일반적인 메탈, 금속인 경우에 그런 특성이 있거든요. 다이아 마그네틱은 카이엠이 0보다 작으면서 그렇지만 이 서세터빌리티 투자율은 이게 1 플러스 카이엠인데 그래도 얘가 1에는 가까운 1 마이너스 그러니까 1에는 가까웠지만 이 카이엠이 0보다 작은 이런 걸 이제 다이아 마그네틱 물질이라고 그럽니다. 그다음에 이게 이제 같은 방향으로 가려는 경우, 같은 방향 가려는 경우를 이제 M 벡터가 카이엠의 H를 했는데 카이엠이 1보다 0보다 큽니다. 같은 방향에 정렬하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외부 자기장이 있으면 물질 속에 있는 원자에 의한 커런트가 한 방향으로 같은 방향으로 생기려는 걸 우리가 카이엠이 0보다 큰 경우 같은 방향으로 자기 마그네타이제이션이 생기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파라 마그네틱이라고 합니다. 패럴렐 파라 마그네틱이라고 그래서 외부 마그네틱 필드에 대해서 패럴렐하게 얘가 정렬하려고 그런다. 라는 게 이제 파라 마그네티즘이라 그러고요. 이게 이제 공기, 에어, 산소, 질소 다 들어있잖아요, 그죠? 에어, 그 다음에 백금, 그리고 탕스텐, 포타슘 이런 것들이 그 파라 마그네틱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카엠이 0보다 큰데 카엠이 대략 10의 마이너스 5성에서 10의 마이너스 3성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에 이 카엠이 이제 파라마그네틱, 그 다음에 다이아마그네틱,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여기 이제 이게 비례하잖아요, 그죠? 외부 자기장에 대해서 물질에 정렬되는 게 같은 방향인 거냐, 방금 했는 것처럼 얘가 반대 방향이 되는 거냐에 따라서 다이아마그네틱, 파라마그네틱이 되는데 이렇게 선형적이지 않고 이게 비선형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 비선형이 있어서 히스테리시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이렇게 외부 자기장을 다 끌어주면 H를 끌어주면 여기에 생기는 그 내부에 생기는 이 자기장이 마이너스 플러스 덴시티가 이렇게 처음에는 0이다가 증가해서 이렇게 어느 정도의 외부 자기장에 대해서 마그네틱 필드 B가 이렇게 같은 방향인데요. 갔다가 H를 0으로 줄이면 이래 그대로 따라오지 않고 좀 남아가지고 이렇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요만큼 남거든요. 한 방에 정렬했다가 얘를 거꾸로 돌렸는데 얘가 한 방향으로 약간은 남아있는 겁니다. 남아있는데 그러면 이제 남아있으면
내가 자기장을 딱 껐는데 이게 남아있잖아요. 그 얘기가 뭐냐면 내가 메모리를 여기 부여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자석이 쫙, 뭐 조그만 자석 쫙 모였는데 외부 자석을 딱 걸었더니 한 방향으로 쫙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를 했는데 얘를 자기장을 천천히 껐더니 쭉 끄니까 얘가 이제 0으로 되돌아야 되는데 0으로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남습니다. 남아서 이거를 좀 더 0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더 H를 외부에서 반대 방향을 걸어서 쭉 했더니 이제 요만큼은 이제 포화가 되고요. 여긴 여기로 포화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플러스로 딱 걸어주면 이렇게 끝에서야 이렇게 해서 쭉 0이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0으로 처음엔 0부터 시작했는데 쭉 가서 한쪽으로 포화됐다가 마이너스 0을 떨어지면 남고 그다음에 다시 했다가 다시 올리면 또 남고 해서 보면 계속 이렇게 히스테리시스를 그리는 어, 물질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철, 코발트 이런 건데 철과 코발트가 여러분 그 자석이 잘 붙죠? 그죠? 자석이 잘 붙어서 이 철이나 코발트를 잘 문지르면 걔가 한 방에 정렬되고 나면 조금의 자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석을 한 방향으로 정리하고 있어서 이게 이제 비선형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페로 마그네틱이라고 그럽니다. 페로 마그네틱. 페로 마그네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페로 마그네틱이라는 것은 생각해 보면 내가 자석을 로컬하게 딱 걸어줬는데 얘가 한 방향으로 정렬이 돼 있을 때 걔를 우리가 그 한 방향으로 정렬이 돼 있고 또 반대 방향으로 정렬 이걸 우리가 외부 자기장을 걸어주면 얘를 바꿀 수가 있거든요. 바꿀 수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얘는 한 번은 1, 한 번은 마이너스 1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메모리 소자에서 예전에는 자기 코어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재질을 우리가 쓸 수가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그 플로피 디스크 있죠, 플로피 디스크. 그런 플로피 디스크 본 적 있습니까? 집에 어른분들이 이렇게 플로피 디스크 넣었다 뺐다 하면 카세트 테이프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카세트 테이프 보면 여러분 다 CD 듣고 그러잖아요, 그죠? CD나 요즘은 또 그냥 MP3 들을 텐데 카세트 같은 경우는 안에 표면에 그런 어, 이렇게 고동색에 뭐가 코팅돼 있죠? 그 고동색에 꼭 철인 녹슨 것 같은 그런 것들이 코팅되어 있는데 걔가 이런 페로마그네틱에 해당되는 물질이 달려 있어서 내가 외부 자기장으로 떡 주면 한쪽 방에 정렬되어 있어서 1, 0, 1, 0으로 우리가 디지털로 1, 0으로 저장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메모리 소자 얘기할 때 마그네틱 프로퍼티에 의한 메모리 이런 것들을 얘기해서 그래서 이거를 얘기할 때 어떤 머티리얼이 있다. 머티리얼이 있으면, 이제 제가 머티리얼이 있으면, 이 머티리얼이 있다. 그럼 이제 전자 재료거든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선형적인 게 있고, 그러니까 리니어한 외부 자기장과 그 다음에 마그네타이제이션이 관계에서 선형적인 게 있습니다. 그리고 비선형적인 게 있습니다. 넌리니어한 물질이 있는데, 얘기한 것처럼 카이 M이 0보다 적은 경우를 우리가 다이아 마그네틱 자 그러고 카이 M이 0보다 큰 경우를 파라 마그네틱 이라 그러고 여기에 넌리니어 페로 마그네틱 히스테리시스가 있는 여기 이때는 카이 M이 요 선형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여기 특정한 위치에 여러 카이 M이 선형적인 위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거는 이 선형적인 기울기를 따지면 굉장히 1보다 큰 0보다 큰, 굉장히 큰, 그거 뮤 R도 1보다 무지 큰, 굉장히 여러분 자석을 생각해 보면 철 같은 잘 붙잖아요, 그죠? 잘 붙는데 내가 자석을 딱 갖다 댔을 때 얘가 정렬이 되면서 딱 힘을 더 세게 받아서 붙게 됩니다. 그래서 요 다이아마그네틱 물질은 이제 그 일반적인 금속인 경우에 구리 같은 경우도 여기 포함되는데요. 여기 이제 다이아마그네틱이 완벽히 마이너스 1인 경우가 있습니다. 완벽히 마이너스 1인 경우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B필드가 뮤 제로의 1 플러스 카이 M에 얘가 H로 주어지는데
high m이 마이너스 1이다. 그러면 여러분 B 필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high m이 마이너스 1이다. 그러면 B 필드가 어떻게 되죠, 여기서? 마이너스 0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다이아마그네틱인데 여기에 완벽히 외부에서 자기장 걸어주었을 때 정반대 게 생긴다. 그럼 그 속에 자기장은 0입니다. 그러면 그 물질 속에서는 자기장이 통과하지 못하겠죠. 그죠? 자기 통과하지 못해서 자기장이 안에 없는 물질이 있는데 바로 그게 슈퍼컨덕터라는 겁니다. 초전도체. 그래서 이 슈퍼컨덕터가 있을 때는 얘가 이제 슈퍼컨덕터다. 됐으면 자기장이 이렇게 외부에서 걸어주잖아요. 걸어주면 이게 자기장 요 안에 못 들어가고 이렇게 돌아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자기장이 요 안에 침투를 못 합니다. 침투를 못 하고 이렇게 자기장이 돌아가거든요. 여기는 자기장 0, B필드는 0이다라고 표현됩니다. 요게 이제 초전도체가 이런 자기장 성질 가지고 있어서 초전도체는 완벽한 perfect diamagnetic이다. 라는 특별한 성질이 있습니다. 그 초전도체는 저항이 0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런 그다음에 마그네틱 프로퍼티에서는 내부의 자기장이 통과하지 않는 그런 특별한 초전도체는 우리가 여러분 현재 우리 일렉트로닉스에서 실제 쓰이고 있지는 않거든요. 쓰이고 있지는 않는데 저항형이기 때문에 전력 전송에 일부 쓰이는 곳하고 그리고 이제 자기 부상 열차 있죠, 여러분. 떠가지고 이렇게 퍼펙트 다이아마그네틱 뛰면서 이게 뜹니다. 서로 밀어내는 심술이 확실히 해서 그런 하고 여러분 MRI 이래 머리 속에 찍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속에 초전도 와이어가 들어있거든요. 완벽한 초전도에 자석이 들어있고 요즘 여러분 퀀텀 컴퓨팅이 들어왔습니까? 양자 컴퓨터? 양자 컴퓨터를 얘기할 때에도 이 초전도체로 얘가 완벽하게 양자역학적인 특성을 벌크 스케일을 가지고 있어서 이 초전도체로 양자 컴퓨터의 소자를 만드는 그게 현재 사람들 핫토픽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실제 전문가가 됐을 때, 전문가로서 지금 받을 때는 어떤 면에서 양자 컴퓨팅을 써가지고 막 계산하고 있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아직 실현이 안 돼 있는데 제가 예전에 2002년에 제가 학교 갔거든요. 학교 와서 그때 이제 나노공학이라는 나노 반도체 수업을 했었는데 이런 게 있을 거다, 이래 될 거다 이제 했는데 그게 나중에 실제 쓰였습니다. 나중에. 그래서 여러분 쓴 3차원적인 이런 집적 회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현재는 다 상용에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한테 제가 슈퍼컨덕터를 이용해서 이게 어떤 특정한 상태 같은 애는 소재는 아직 안 쓰이고 있지만 양자 컴퓨터에서 이런 재료를 같이 쓰고 있다라고 했을 때 한 몇 년만 돼도 여러분 주위에서 이런 슈퍼컨덕터를 이용한 그런 양자 컴퓨터를 구글에서 시간당 얼마 이렇게 쓰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현재도 일부 서비스에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괜찮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제가 좀 늦게 오긴 왔는데 그래도 한 10분 쉬었다가 할까요, 여러분? 10시 10분, 8분, 10시 1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